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인물, 지역 모두 허구임을 전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초가을 저녁 해가 지며 바람이 선선해지던 무렵이었다. 원주 혁신지구에 위치한 문막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저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2개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2시간째 그러시는데 뭔가 이상해 보여요. 신고자는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그녀는 창문 너머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같은 길을 수없이 반복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것이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김민재 경위와 이서연 순경은 골목길에서 곧 그 할머니를 발견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발에는 낡은 고무 슬리퍼, 양손에는 묵직한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이름도 집도 기억나지 않는 것들. 경찰관이 다가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2 눈을 굴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가야 혀.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름을 묻자 대답하지 못했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생각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눈빛은 맑았지만 기억의 퍼즐은 이미 조각나 있었다. 다만 할머니의 팔에 꼭 안겨있는 보따리만큼은 놓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지금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인 양. 김민재 경위는 20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치매 노인을 마주해봤지만 이 할머니에게서는 남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딸을 향한 마음만큼은 또렷했다. 그 간절함이 작은 몸집 전체에서 배어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딸분 계신 병원 찾아서 데려다 드릴게요. 이서연 순경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병원 이름도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만 반복할 뿐이었다. 작은 단서, 그리고 발품 수사. 경찰관들은 발에 신은 슬리퍼와 얇은 옷차림을 보고 멀리서 온 사람은 아닐 것이라 짐작했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괜찮으실까요? 이서연 순경이 휴대폰으로 할머니의 모습을 찍고 인근 골목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동네 슈퍼마켓. 40대 사장 부인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2 번째는 작은 철물점. 70대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지만 역시 모른다고 했다. 3 번째, 4 번째 답답한 시간이 흘렀다. 5 번째로 들른 곳은 동네 미용실이었다. 60대 미용사가 사진을 보자마자 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분 우리 동네 김정순 할머니 아니에요? 남편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며 고생하신 분인데. 드디어 실마리가 풀렸다. 미용사는 김정순 할머니가 사는 집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3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되셨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시는데 가끔 길을 헤매신다고 들었어요. 딸이 임신했다며 며칠 전에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어머니의 기억 저편에서. 경찰관들은 즉시 김정순 할머니의 집을 확인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에서 딸의 연락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도 분만 중이거나 회복 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원주 시내 모든 산부인과와 종합병원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연락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확인되었다. 김미영 씨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출산하셔서 지금 회복 중이세요. 어머님이요? 그런데 어머님 치매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간호사의 말에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어머니가 딸의 출산 소식만은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민재 경위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보따리를 꼭 안고 있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불안함일까 아니면 기대감일까? 할머니, 곧 딸분 만나요. 이서연 순경이 말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보따리 속에 담긴 사랑. 병실 문을 열자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경찰은 할머니를 조심스레 침대 옆에 앉혔다. 엄마. 딸 미영은 놀람과 동시에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담긴 보온용기였다. 아직도 따뜻했다. 딸아 미역국. 할머니의 말에 미영은 눈물을 터뜨렸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도 딸이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끓여줘야 한다는 것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보따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다. 손수 지은 작은 아기 옷들, 정성스럽게 접은 기저귀들, 그리고 오래된 노랑 담요. 미영이 어릴 때 덮었던 그 담요였다. 이건 내가 어릴 때 덮던. 아기 춥지 말라고.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기억은 흐릿해도 손자를 향한 사랑만큼은 선명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로 잃어버린 기억들이 돌아온 것 같았다. 병실 한편에서 지켜보던 김민재 경위와 이서연 순경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20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네요. 이서연 순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간호사들도 하나둘 병실로 들어와 이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신생아실에서도 소문이나 의료진들이 찾아왔다. 30년 간호사 생활하며 이런 일은 처음 봐요. 수간호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할머니는 미역국을 딸에게 떠먹이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많이 먹어야 혀. 몸조리 잘해야 혀. 치매로 인해 어눌해진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사라지지 않는 마음. 며칠 후 미영은 퇴원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할머니의 치매는 더욱 진행되어 미영의 얼굴도 가끔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다. 아기가 울 때마다 할머니는 제일 먼저 달려왔고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할머니가 되는 본능만큼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미영은 친구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길도 잃고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지 정말 모성애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할머니는 가끔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미영의 집이나 병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마치 딸과 손자에게로 향하는 길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 이 이야기는 원주 시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 엄마도 저런 마음일까요? 한 60대 여성이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며 중얼거렸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게 정말인가 봐요. 김민재 경위는 그 후로도 종종 김정순 할머니 댁을 들렀다.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냥 안부가 궁금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할머니는 김경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 제복을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딸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무엇을 고마워하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고마운 만큼은 남아 있었다. 기억의 끈이 전하는 메시지. 이서연 순경은 이 사건 이후 치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치매를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를 보며 깨달았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치매 환자들에게는 정서적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 모성애 같은 강한 감정들은 뇌의 다른 부위에 저장되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치매 환자를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있는 사랑과 정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1년 후,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김정순 할머니의 치매는 더욱 진행되었다. 이제는 딸의 얼굴도 자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 미영은 말한다. 엄마가 저를 낳고 키우시며 느꼈을 그 사랑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할머니의 품에서 잠들기를 가장 좋아한다. 김민재 경위와 이서연 순경은 여전히 가끔 할머니 댁을 찾는다.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마음의 업무로. 그날 할머니를 만난 게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이서연 순경이 말했다. 경찰 일을 하며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해요. 기억을 잃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며 저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정순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만큼은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는 종종 치매를 모든 것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억의 끈은 끊어져도 사랑의 끈은 영원하다. 오늘도 어디선가 길을 잃은 할머니가 있을지 모른다. 그분의 흐릿한 기억 저편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랑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강원도 원주의 그 초가을 저녁, 보따리를 들고 길을 헤매던 작은 할머니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기억의 끈이 끊어져도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 모든 어머니의 사랑에 바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치매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